님께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거를? 네.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난번에 그 하면서 좀 추가됐던 부분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업화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뭐 개발 비용이라든지 매출 계획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뭐 자금 소요 계획 요런 것들은 이제 멘토 선생님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 프로젝트는 어쨌든 경진대는 경진대로 넘어가고 오늘은 뭐 여기 11주 차로 돼 있지만 사실은 12주 차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런칭 전략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눌 건데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은 거의 종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강 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B팀은 지금 현재 뭐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뭐 그 내용 가지고 발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A팀은 그 지난번에 우리가 어쨌든 경진대에 출품한다고 이제 좀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PPT로 한번 작성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경진대를 꼭 목적으로 해서 우리 강의가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팀 프로젝트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거를 좀 마무리해서 어 자료로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은 뭐 다른 뭐 기업에서 하는 경진대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창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정리해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다영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갖다가 뭐 요번에 탈락됐다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잘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잘 만들었고 충분히 그거는 그것도 인제 어쨌든 청년 창업이든 이런 쪽에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뭐 수업 시간에 할 것도 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번은 제가 인제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한 것하고 인제 버킷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포함시켜야 되는데 지금 강의 내용이 주차별로 하다 보면은 좀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하여튼 고거는 가급적이면 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도 여러분이 작성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은 알다시피 인제 우리 마케팅 프로세스 상에서 본다면은 포피믹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ATL과 BTL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데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부분으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보다는 좀 더 인제 실무적으로 광고 회사에서 인제 어떤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ATL과 BTL에 대한 거는 ATL의 뜻은 이제 above the line, 그다음에 BTL은 below the line이라는 그 두 가지 그 어떤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고 비 방법에 있어서. 자, 그래서 ATL에 대한 부분은 먼저 들어보면 우리가 광고라는 부분들이 가장 여기에 많은 걸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파블로프의 자극 반응 이론 아시죠? 그래서 인제 뭐 우리가 먹이를 어 개한테 주는데 줄 때마다 인제 종을 쳐 보는 거예요. 종소리를 딱 듣고서는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개가 이제 그 소리에 익숙했을 때 종만 치더라도 개의 반응이 뭐 개에서 침이 나온다든지 입에서 침이 나온다든지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걸 실험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제 자극 반응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극이 들어가서 있을 수도 있지만 인지에 의해서 인제 딱 이렇게 그것에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실험에 대한 부분인데 광고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 보면 최근에 많이 광고하는 어떤 그 광고물에 대해서는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아 그게 무슨 광고야.' 그러는데 만약에 인제 한 10년 전 아니면 20년 전에 어떤 광고가 있었는 거는 되게 유명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직접적으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거의 잘 모르죠. 저런 광고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광고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있을 때만 반응하는 것이 광고에 대한 부분이고, 또 광고는 그 어떤 특정한 타겟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TV에서 여러분이 광고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싶든 싫든 간에 그냥 일방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볼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관심이 있는 거는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흘려듣거나 아니면 기억을 거의 안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웨이라는 어떤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리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달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프리퀀시는 빈도수예요. 이 도달률이라는 건 뭐냐면 많이 노출이 될수록 도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빈도수라는 거는 광고를 많이 하는 걸 의미해요. 많이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돈이 많이 든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접촉의 역치라는 부분. 그럼 과연 몇 번 정도가 빈도수가 있으면 일반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아 나 광고 봤어요.' 아니면 광고를 인지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플러스 5라는 거예요. 5 플러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번 이상이 노출되면은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걸 그냥 단순 수치화한다 그러면 한 20% 정도밖에 도달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고를 잘 만들고 못 만들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노출이 많아지면은 어쨌든 소비자들이 그걸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평균적으로 본다면 5 플러스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광고는 그걸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상기하는 경우입니다. 리콜은 상기라는 뜻인데, 그 상기를 하거나 상기를 통해서 인지라는 건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기억이 나는 것 같아.' 하는 부분과 인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들은 좀 방관자적인 태도를 갖는 겁니다, 브랜드에 대해서. 왜냐면 내가 진짜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한 발 빼고 듣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빌로우 더 라인은 광고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포함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뭐지 BTL이? 쉽게 말해서 이벤트 같은 거예요. 이벤트는 광고의 성격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시를 했어, 이벤트를 했어, 아니면 캠페인을 했어. 이런 부분들은 광고의 영역이 아닌 다른 부분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일부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뭐냐면 인지 기억 이론이 되는데, 앞서서 광고라는 거는 어떤 광고가 틀어졌을 때 그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고, 이 BTL은 참여라는, 요 밑에 보면은 경험과 참여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어떤 이벤트에 참여를 했거나 그 캠페인에 관심을 두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거를 말하기 때문에, 이 타겟이 어떤 그런 것들을 내용들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기억을 오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과 기억은 좀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기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경험과 참여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광고는 이 도달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빈도수라는 걸 했는데, 여기는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관계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경진대회라는 걸 요번에 경험을 했는데, 경험에 대한 부분이 되게 관심이 높은 거야. 그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겠죠. 각자들에 대한 생각들은 틀리지만은 내가 직접 참여하고 막 밤을 꼴딱 새 가면서도 이걸 해 봤는데 나중에 결과까지 좋았어.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것들 보람을 느끼면서도 여러분의 뭐 살아오는, 또 살아갈 인생에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본딩이 되겠죠. 나하고의 관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의 경험이지만 되게 거기에 대해서 결합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BTL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벤트를 통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그다음에 방관자가 아닌 동참자. 음. 그 브랜드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구매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앞에는 인지에 대한 부분이라면 여긴 구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캠페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전에는 그냥 동시에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광고라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광고의 어떤 음 한계성?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과연 그러니까 광고를 기업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음 인지만 잘 시키기 위해서? 그 인지를 통해서 결국 구매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사실 광고를 할 겁니다. 근데 음 광고를 봤는데 소비자들이 별로 구매를 안 해.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한계성이 광고의 한계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럼 좀 더 강력하게 구매로 이끌어 줄 내용들이 뭘까를 한번 구분하다 보니까 이 캠페인이나 이벤트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렇게 반응하는 부분이 틀리다. 그래서 이 부분을 BTL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나왔다는 겁니다. 자, BTL이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BTL에 대한 부분들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그 효과성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가 IMC라고 해서 인테그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광고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마케팅 활동들을 일체성을 갖고서는 통합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IMC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합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BTL이 좀 더 중요해 하는 부분이고요. BTL은 그럼 과연 뭘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캠페인,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이 외형적으로 보는 건데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핵심 포인트가 보면은 BTL은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브랜드에 관련해서. 이 브랜드 스토리들은 어떤 브랜드에 관련된 에피소드, 개발과 관련된 혹은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친근감 있게 아니면 기억을 오래 남기 때문에 이제 이 스토리라는 걸 활용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 스토리에도 뭔가 브랜드와 관련된 어떤 주제를 여기다가 좀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컨셉 얘기할 때 이 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게 되는데 구매할 당시에 트라이얼을 할 때 익스펙테이션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기대를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아 이거 쓰면은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죠. 왜? 컨셉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혜택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지만 소비자한테는 그것이 혜택이라는 걸로 설명을 여러분이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대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상품화시켜서 아니면 서비스화시켜서 소비자들이 쓸 때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라는 거는 퀄리티라는 걸 기반하는 거고요. 어찌 보면 또 기능을 또 포함시키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스킨 프레소를 한다 그러면 스킨 프레소를 하면 뭐가 좋아지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이게 신선하대. 그렇다면 그동안에 내가 쓰는데도 별로 불편이 없었는데 그 얘기를 함으로써 그래서 내가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나?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고객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딱 와닿았을 때 맞아 나는 이거를 소량 만들어서 프레시하게 쓰면은 내 피부에도 좋을 것이고 또 나는 항상 좋은 성분에 대한 화장품을 만들어서 씀으로 해서 효과가 더 좋을 거야 하는 기대치와 더불어서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근데 경험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불편해. 음. 그래서 우리는 캡슐이라는 거를 또 보완적으로 해 놓은 거죠.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집에다가 프레시하게 하려면은 방법이 꼭 이런 캡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갖다 놓겠죠. 믹서를 갖다 놓고 어 그 원료들을 갖다 놓고서는 막 비커에다 막 만들어. 근데 만드는데 한 5시간이 걸려. 그리고 그 원료를 보관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또 할 때 너무 지저분해. 그럼 소비자들은 안 하겠죠. 근데 그런 불편한 것들을 우리가 다 예측을 하고 이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커피 마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커피를 내려 먹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타서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캡슐에 다 넣어 놨기 때문에 캡슐을 딱 버튼을 하나를 누르는 순간에 그 캡슐에서 제품이 나오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기계가 다 해줄 거예요. '편리하구나. 그럼 내가 써 봐야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것이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품질, 퀄리티를 인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어. 그렇다면 그 좋아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소비자들은 공유를 하겠죠. 자기의 사용 후기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SNS에다 그걸 올림으로 해서 이 올리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테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면은 컨텐츠가 돼서 그것이 움직이겠죠. 조금 이따 그런 관련된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BTL은 브랜드의 어떤 경험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좀 본딩, 이게 소위 말해서 아주 끈끈하게 결합되는 부분들, 결합도가 되게 높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거를 경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막 이론적으로 분석하거나 이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해 봤더니 괜찮았어. 내 이벤트에 들어가서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 뭐 이 정도. 아주 소프트하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BTL은 앞서 얘기했던 하나의 처음 시드가 되지만 소비자가 경험을 통해서 그 시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대 재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생 콘텐츠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 스토리는 캠페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럴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소비자들이 자기가 뭐 이렇게 빅마우스가 돼 가지고 바이럴 마케팅에 선봉에 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계속 전파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인제 아까 결합력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타겟을 동일하게 뒀을 때 그 타겟에 대한 이종 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산업군에서 화장품이 아닌 분야에서 나하고 내가 겨냥하는 타겟이 비슷해. 그렇다면 그 타겟을 향해서 같이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타겟이 똑같기 때문에 경쟁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먼저 기존의 어떤 고객을 확보한 층이 있어. 그렇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고객을 막 모으기보다는 그 고객을 갖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그 브랜드하고 같이 마케팅을 해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소비자를 모을 필요가 없는 거죠. 모아 있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모아 있는 소비자들은 뭐가 좋을까? 그 기업은 또 뭐가 좋을까? 그 기업을 갖다 계속 기업에서 어떤 소비자들을, 고객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뭐 다양한 어떤 정보를 주든지 이벤트를 주든지 계속 혜택을 제공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의 신제품도 계획이 없어. 그다음에 어떤 프로모션 계획이 없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탈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누군가가 이런 걸 한대. 우리 타겟한테 그런 혜택을 제공을 해 주겠대. 그렇다면 땡큐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고 할 계획이 없는데 뭔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한다 그러면 소비자한테는 혜택이 되는 거죠. 프로모션을 하든. 이런 어떤 공동의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윈윈하는 어떤 공동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 브랜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를 계속적으로 제공한다 하는. 그래서 이거는 앞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ATL 광고에 대한 어떤 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 그 광고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거기서 차별화가 없고, 또 특히나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직접 참여하는 어떤 좀 뭐랄까 좀 적극적인 소비자층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게 됐던 그런 부분이 됩니다. 어 이 ATL 그렇다고 해서 인제 BTL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ATL 광고는 다 필요 없어,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ATL의 광고에 대한 부분과 이 캠페인 같은 BTL에 대한 부분이 같이 결합했을 때 더 효과가 좋아지겠죠.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 through the line이라고, 그러니까 TTL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합친 부분을, 그래서 어떤 한계점을 갖다 극복하는 부분들. 근데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BTL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어떤 경험, 소비자의 체험, 이런 얘기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인제 이론, 그러니까 학문적인 이론보다는 광고 회사에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제가 오늘 BTL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프로모션, 뭐 이런 이벤트, 쿠폰,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캠페인,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단지 이걸 두 개로 구분해서
이 활동들이 중복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눠서 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는 얘기를 경험적으로 실천한 광고 회사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그래서 존 윌럼스 허스라는 그 광고 회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면은 어버브 더 라인에 이제 미디어 광고, 그다음에 아니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광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빌로우 더 라인은 미디어 이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에서 어 그 이외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파틱이라는 회사에서도 본다면 파틱이라는 회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모션, 뭐 유통 지원, 뭐 샘플링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자, BTL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테이지 기획력, 이것이 인제 말씀드린 대로 인제 어떤 그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더 기획력이 필요해요. 좀 탄탄한 기획력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비용을 일단 적게 쓰는 거예요. 광고에 비해서 적은 코스트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생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인제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TGIF라고 그래서 이거는 트위터, 구글, 인터넷. 요즘은 이제 이게 인터넷보다는 인스타그램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요 약자를 해서 TGIF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웹 2.0에 대한 부분이고, 어찌 보면은 1 세대의 어떤 디지털은 일반적인 정보 전달이라면 여기서는 서로 쌍방향이 소통하는 어 좀 일방적이 아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웹 2.0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저장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유하거나 파급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MOT가 여기 중요해요.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소비자의, MOT는 모멘텀 오브 트루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뭐냐면 내가 직접 경험을 안 할 때는 그냥 옆에 들었을 때 그냥 건성으로 듣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직접 뭔가를 할 때는 좀 더 소비자들이 진심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의 어떤 광고를 듣고 직접 구매하는 순간에 어떤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되는 것이 이제 MOT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핵심적인 걸 전달을 해라. 역시 BTL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부분이 더 강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소비자의 경험, 그다음에 스토리 전파 이런 것들이 BTL을 성공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동영상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요 동영상은 여러분 잘 아시는 P&G 크리넥스예요. 크리넥스는 그냥 휴지잖아요. 이 휴지를 가지고 이벤트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 크리넥스의 어 캠페인의 어 슬로건은 이제 Feel Good이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는데, 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게 어떤 특정된 시간에 아주 저렴하게 해요. 여러분 보셔도 알겠지만은 그냥 돈이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아. 근데 기업에서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아마 요즘 같은 날씨에 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이제 감기 환자가 좀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주제로 해서 이 이벤트를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지? 뭔가 달아나 버렸어. 방송 미스가 된 것 같아요.
어디로 갔지? 연결된 광고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쏘리.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잠깐만요. 이 이벤트가 진행되는 어떤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동시에 접속하는 페이스북이랑 접속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되게 큰 워드 마케팅이 진행되는 페이스북에 대한 것들 이런 걸 자료를 잘 모아놓은 거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면 잠깐만요. 자, 여기처럼 이게 이제 크리넥스 키트를 갖다가 이렇게 보냈다는 거 50개를 보낸 거고 50개는 아니겠는데 5만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한 사람들이 65만 명.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는 아까 보여줬죠. 이제 댓글을 달거나 이런 것들, 자기 사연을 담은 것들. 이게 이런 마케팅에 대한 효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기 이제 feel good이라는 이런 슬로건을 같이 이제 활용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한 부분이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했지만 저렇게 많은 반응들을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내용들을 또 이렇게 동영상화 시켜서 만들었잖아요. 이게 파생 콘텐츠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다 다시 모아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다시 편집을 한 다음에 이 재편집된 것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갖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찾아낸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BTL 영역에 들어가는 그런 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지금 넘어가 버렸네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앞서서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했던 그런 부분이라 본다면 이거는 이제 매장에서의 어떤 캠페인이에요. 자, 그 도미노 피자에서 했던 워터드롭이라는 부분인데요. 요 매장은 좀 화면을 보시면 좀 또 하는 소리가 먼저 들릴 거예요. 그거 좀 이따 보시고. 자, 매장에서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매장이 아니에요. 이면도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장의 주인은 뭔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매장을 찾아오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을 하죠. 그러니까 아주 그 어찌 보면 고객들이 잘 안 올 만한 시간에 그러니까 2 시부터 한 4시 사이에 손님들을 유입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주문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서는 했는데 그래서 인제 어
환청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인권을 제공해 준다. 그때 오면은 좀 싸게 해 준다는 캠페인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럼 그런 내용을 알릴까?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대한 우리 매장을 어 여기에 도미노 피자라는 가게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 한 거고, 또 알리는 걸 통해서 이제 결국 매출을 높이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연결이 잘 안 되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좀 점검을 미리 할 걸. 잠깐만요. 이것도 Domino's Pizza is highly recognized as a delivery brand. Between 2 to 4 p.m., takeout purchase rates are very low. Problem: Solution: water drop ads. Low cost and simple. All you need: recycled water from one of our stores and a bicycle. Let's see how it works. Between 2 and 4 p.m., the bicycle goes around the neighborhood. As the bicycle goes by, an ad is written on the street with water. Consumers see the message, learn the store's location, and later the sun slowly dries it up. Nothing left. 읽고 싶어요. 이게 뭐지? 특이하고 재밌어요. 더운 여름에 하면 이제 바닥도 시원해지고. 감사합니다. 지구를 사랑해 주셔서. 홍보하는데 그냥 수돗물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The water drop ads result?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소위 말해서 BTL 마케팅을 통해서 결과를 얻는 거죠, 항상. 그래서 테이크아웃 세일이 7.5배 늘었다는 거. 그다음 매장에 고객들이 방문하는 것이 4.5배로 늘었다. 그다음에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프로모션 한다는 거를 인지시키는 게 80%가 향상됐다. 이런 개선점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비로소 이 BTL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거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With a tiny budget, it was a big help to small stores. Impactful and eco-friendly. The water drop ad. Sometimes there is one little problem. 마지막에 이렇게 또 마치 영화처럼 뭔가 시놉시스가 제대로 있죠. 반전의 어떤 매력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미노 피자 자체는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동영상이 아까 이벤트 하는 거를 동영상 시켜서 이거를 갖다가 광고 대회에 나가요. 그래서 프랑스의 칸느에서 광고 영화제에 나가서 거기서 대상을 차지를 합니다, 이 부분이. 아무튼 이것도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것보다는 이벤트를 통해서 이런 동영상이 제작이 되고, 이 동영상이 이제 파생 콘텐츠로 해서 이제 배포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아무튼 이것이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볼까요? 요거는 이제 고객이 참 직접 참여를 통해서 하는 어떤 이 바카스 브랜드에 대한 건데, 이제 고민 자판기라는 건데, 여러분한테 오히려 좀 더 와닿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고객이 직접 참여를 통해서 이런 어떤 또 BTL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카스의 고민 자판기라는 부분이고요. 이 바카스의 고민 자판기는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공모전, 아마 이거는 광고 공모전 이런 데 아마 출품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바카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바카스에 대한 어떤 성분으로 본다면 여기 어떤 타우린 성분들, 그래서 이제 비타 500이 이제 후발로 들어왔을 때 되게 고전을 했기도 해요. 왜냐면은 유통 자체가 이제 약국 유통만 돼 있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비타 500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매장들, 판매 매장들이 뭐 편의점이라든지 슈퍼, 뭐 심지어는 마트 이런 데서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어떤 유통에 있어서 되게 이제 저항을 많이 받았던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본다면 이 바카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되게 올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젊은 층들, 여러분 세대에서도 바카스를 많이 이렇게 알고 특히 즐기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온 상품 중에 이제 바카스 젤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쉽게 좋아하는 어떤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본다면 바카스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거의 100년에 가까운 어떤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드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광고를 통해서 뭐 어떤 피로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뭔가 좀 다른 쪽에서 성분이 아닌 일반적인 어떤 느낌에서부터 인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더불어서 또 대학생들한테는 이제 국토대장정이라는 그 이벤트를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해 오고 대학생들과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았을까. 이 광고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지금 현재 경진대에 참여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떤 상품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뭐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완성도를 더 높인다면은 요즘은 또 뭐 스마트폰 가지고 충분히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해 보고 한다 그러면 더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아무튼. 그래서 어 우리 프로젝트는 현재 이제 어떤 그 비주얼적으로만 여러 번 표현했는데도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경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창업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돼 있다. 퀄리티적으로는 좀 상당히 높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BTL에 대한 얘기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봤어요. 기업이 하는 경우라든지 일반 매장, 샵을 운영하는 그런 데서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소비자들도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BTL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인제 우리 삼성 갤럭시 이 쇼케이스가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데 이 부분이 꽤 오래전부터 2004 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사실 삼성의 갤럭시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다고 생각도 못 했고 어떤 세계 글로벌 브랜드화 시키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음 예전 얘기지만 어쨌든 이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어떤 글로벌하게 가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 이 조사부터 했었었어요.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던 그때 정도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이런 삼성, LG 이런 그러니까 TV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난 거는 최근에 대한 얘기예요. 옛날엔 무조건 TV 하면 소니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브랜드가 최고, 세계 최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당시죠. 그래서 후발인 이제 삼성이라든지 LG는 물론 미국 진출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근데 미국 내에서 가전제품으로 그나마 이렇게 좀 알려진 것이 이제 전자레인지예요. 전자파 나오는 전자레인지인데 이게 그나마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됐냐면 밸류 포 마니.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제품. 그러니까 브랜드가 좋아서보다는 그냥 싸고 좋은 제품 이런 정도의 인식이 된 거예요. 이렇다면은 이런 브랜드 이미지 가지고선 계속적으로 수익을 못 내죠. 음. 유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허들을 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에 대한 이 쇼케이스를 계속적으로 만든 거고 물론 여기에는 기술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은 상품에 대한 것도 많이 보강이 됐던 거죠. 초창기에 그럼 삼성의 이미지가 어땠을까 하고서는 이제 조사를 했는데 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대상으로 해서 삼성하면은 어떤 나라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브랜드가 회사 같습니까?"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대한민국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일본 회사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게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위험이 처해진 거죠. 당연히 삼성하면은 이것이 한국 브랜드, 코리아 브랜드, 뭐 LG도 마찬가지 이렇게 될 텐데. 자, 두 번째 인지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보면은 그러면 좋다. 어떤 상품을 만드는 회사 같으냐 했을 때 아무 답변이 없거나 그중 나온 답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카트를 만드는 회사?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브랜드하고 제품을 노출하기 위해서 공항에서의 어떤 광고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공항을 가는데 큰 광고탑도 광고를 했지만은 그 공항에서 쓰는 우리 카트라고 하는 그 샤리오라고 하는 그 카트에다가 판넬식 광고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그게 뭔지 그 안에 써 있는 글씨는 관심도 없고 그냥 거기 붙어 있었으니까 그냥 '카트 회사 아닌가? 카트 브랜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실질적으로 공항 안에 휴게 센터라든지 대기하는 공간에 TV를 다 무료로 배포를 했었고요. 그 TV들이 전부 삼성, LG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찌 보면 마케팅 비용을 헛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샘플링 한다고 해 놨는데 소비자한테 인식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야 이거는 큰 문제다.' 싶어 가지고서는 그다음부터 이제 광고를 글로벌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아니면 로컬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광고가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삼성 TV 광고들을 이렇게 보면 어나운스 그러니까 나레이션 자체도 지금 원어민 나레이션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동일하게 광고를 배포를 했다는 거예요, 콘텐츠 자체로서 본다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삼성 TV가 최고가 된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퀄리티, 기술적인 퀄리티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결과예요. 두 번째 이런 어떤 쇼케이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소비자한테 신제품에 대한 접촉, 그러니까 체험의 공간을 늘려줬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라이프 스타일 컨서전시라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체험관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것들이 고객한테 어떤 어 좋은 어떤 음 이미지를 전달하고 제대로 된 이미지를 형성시켜 준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떤 브랜드에 대한 경험은 허그라는 부분인데요. harley davidson이라는 이 오토바이는요. 역시 미국 브랜드이긴 한데 일본의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미국을 거의 섭렵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2의 뭐 진주만 습격이다 할 정도에서 이제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제 일본의 기업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일본 브랜드 하면은 오토바이 브랜드 중에 뭐 가와사키, 뭐 미쓰비시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에 성능은 엄청나게 좋은 이런 오토바이를 가지고서는 미국을 섭렵을 했어요. 사실 헐리 데이비슨요. 여러분 혹시 인제 국내에서도 요즘 많이 보이거든요. 벙벙벙 소리 나면서 그냥 지나가면은 다들 이제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죠. 근데 그런 아주 뭐 편리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인제 미국의 이 뉴요커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 시대를 리드하는 그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야 우리 이러다가는 우리가 편리성을 쫓고 이렇게 하다가 인제 일본 브랜드만 찾으면은 과연 미국적인 것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인제 소위 말해서 독립 그러니까 애국심의 발로에서부터 인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그 맨하탄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말이 되면은 자유를 만끽하는 뭐 그런 브랜드의 이미지를 이제 헐리 데이비슨이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하고의 어떤 그런 끈을 연결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도 여 오토바이들을 보면은 이 회사에서 그냥 프로모션을 원래 돈이 없었어요, 이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랠리를 어나운스만 해 줘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시간들. 그러면 고객들이 알아서 온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어디서 우리 랠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그 오토바이를 끌고 오거나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정을 연간 계획을 다 이렇게 레코딩을 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해 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음. 더더욱이나 이 헐리 데이비슨이라는 브랜드는 여기에 이 오너들은 자기 몸에다가 이 헐리 데이비슨의 이 마크 자체를 로고 자체를 문신을 하기도 해요. 문신을 한다는 건 뭐냐면 평생 안 지워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만큼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애착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경험들 이런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홀리데이 윌슨을 볼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이 스타벅스를 처음 창업한 그 하워드 휴츠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 자기가 커피를 좋아하긴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했지만은 이 커피 관련한 회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제록스라는 복사기 회사에 이제 임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 이 커피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커피숍을 좀 한번 자기가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연봉도 상당히 좋은데 이제 그걸 뛰쳐나와서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실패를 합니다. 시애틀에서 커피숍을 만들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미국 사람들은 커피를 우리가 이제 음료수 마시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리차 마시듯이 이제 그 사람들은 하는데 그것이 커피의 진정한 맛이 아니다 생각해서 그 문화를 좀 바꾸고 싶었던 것이 인제 창업자 하워드 슐츠에 대한 생각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커피숍을 만들었는데 '왜 내가 거기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먹어야 돼?' 이런 부분이 용납이 안 된 거죠. 근데 제록스 시절에 인제 본인이 인제 유럽 쪽에 출장을 갔다가 인제 그때 이제 사표를 던지는데 그때 봤던 것이 뭐냐면은 '아 커피가 이렇게 다양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태리 커피를 보면서 자기가 마음이 바뀝니다. 그때 뭐 카페 라떼라든지 에스프레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맹물로 먹는 그냥 커피만 있었어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는 커피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커피를 우리가 좀 제대로 못 즐기는 거야 하면서 인제 메뉴를 다양하게 만든 거죠. 그것이 현재 인제 스타벅스가 된 거고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인제 이렇게 프랜차이즈 성공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자,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타벅스가 들어간 매장 자체는 건물이 가치가 높아져서 뭐 건물값도 오르고 막 그런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 건물 자체가 랜드마크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제 들어가 보면요. 이 스타벅스는 입점을 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동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건물에 들어갔을 때 스타벅스가 좀 더 돋보일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최적의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스타벅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건물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원래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건물을 스타벅스가 찾아요. 그럼 거기에 입점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너지 효과로 높아지는 거죠. 음. 아무튼 그 이 스타벅스는 단순하게 이제 커피 전문점으로서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문화를 판다는 문화 체험 공간이라는 거를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로서도 어 뭐 스타벅스 이외에 많은 브랜드들이 있었지만은 나왔다가 사라지고 아직도 넘버 원 브랜드로서 인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사이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했나요? 여러분한테? 요 가운데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요 마크. 누구한테 물어볼까? 어? 다영님. 네, 가운데 요거 요거 뭔지 알아요? 아니요.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인어공주라고 생각했는데. 인어공주. 어 인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요즘은 여러분 인어를 할 수 있는데 저게 사이렌이라는 여신이에요. 들어봤어요? 사이렌? 들어봤어요. 스타벅스 안 가요? 네, 그렇구나. 예인 님이 좀 아는가 보다. 예인 님. 얘기해 주셨어요. 해 줬어 이거? 네. 그럼 중복할 필요 없겠다. 일전에 한번 아마 이 마크가 나오기 전에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근데 다영 님은 또 새롭게 들었나 보다. 아무튼 그러면 했으니까 패스. 이 사이렌 여신이고 우리가 사이렌 오더를 하는 것도 이제 여기 나온 부분이고 이 로고 심볼에 들어간 이유는 예전에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스타벅스는 스스로들이 커피 이외에 문화를 파는 공간으로서 체험 공간을 줍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인제 그 코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종 업체에서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나이키와 애플이 서로 이렇게 코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는 운동화를 파는 데고 여기는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최근에 본다면은 이게 운동에 대한 것들이 이제 뭐 단순하게 달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 뭐 다이어트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 그러면서 이제 또 운동을 하다 보면은 뭔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좀 적극적으로 한 케이스죠. 서로 상품 개발을 같이 공동을 하는데 단순하게 이제 음악을 운동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치는. 그래서 나이키 플러스라는 어떤 이 브랜드 자체를 만들어서 이 신발에 이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인터페이스를 저장을 하는 거죠. 공간을 줘서 본인이 쓰는 이 그 아이팟과 연동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코마케팅을 했는데 이 나이키 플러스 이용자가 55% 늘었고 이 러닝화 매출이 30% 증가했다 하는 그런 마케팅 결과를 가져온 경우입니다. 이거는 뭐 LG가 지금 현재로서 이제 이 휴대폰 사업을 다 철수를 했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철수를 했지만 예전에는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투지폰 있을 당시에 이제 프라다라는 브랜드하고 서로 코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의 이미지라든지 브랜드 그러니까 상품의 디자인 자체를 서로 이렇게 공유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코마케팅을 통해서 이렇게 1년 반 만에 10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그러니까 안에 있는 핵심 기술은 LG가 제공하고 바깥의 어떤 디자인 요소는 프라다가 해서 서로 콜라보를 통해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슈퍼스타 K. 지금은 이제 이런 것 예능 프로그램들이 이제 다양하게 많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이 슈퍼스타 K가 엄청나게 처음 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약간 협찬성인데 협찬 같은 경우, PP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마케팅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코마케팅에 대한 중요한 건 뭐냐면 참여하는 두 회사가 같이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PPL 같은 건 돈만 제공을 하고 마케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는데 이 슈퍼스타 K도 최초에는 KB 국민카드에서 돈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금을 걸었는데 이 상금 1등 상금을 돈을 제공한 거죠. 대신에 CJ ENM은 이 프로그램을 경연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노출을 시켰던 그런 부분인데 나중에 이제 KB 국민카드가 여기에 참여했던 이 가수 지망생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 상품을 별도로 또 만든 거예요. 20-30 대를 겨냥해서 시청자들이 거기에 많다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카드 서비스를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마케팅의 활동을 된 거죠, 뒤늦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코마케팅이 가능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케팅의 결과로서 이제 인지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카드 보유율이 늘었고 카드 사용률이 늘었던 이런 마케팅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코마케팅을 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TTL의 중요한 through the line이라는 부분들에서 어느 하나가 그러니까 DTM만 중요해 이런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융합적으로 활용했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생겨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도식화를 한다면은 이 광고라는 ATL과 BTL 이런 것들이 결합된 전체를 우리가 TT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답을 앞에서 먼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서 자, 영화 명량에 이어서 이순신 2탄 한산대첩이라는 영화를 찍고 싶대요. PPL 제의가 들어왔는데 금액은 1억 원이다. 이것이 코마케팅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는 거예요. 지은님, 이 코마케팅일까 아닐까요? 돼요. 코마케팅이라 잘 모르겠어요, 좀. 집중을 안 하지. 집중이 안 됐죠.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코마케팅이 되려면 서로가 각자가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은님 회사가 지금 어쨌든 이번에 그 창업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갑자기 대박이 나서 한 100억 정도 매출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PPL 제안이 왔어. 이 영화 찍자고. 그러면 1억을 제공하면 마케팅을 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네. 영화에서 뭐 우리 제품에 뭐 스킨프레소가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잖아. 갑자기 네. 뭐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커피 머신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네. 특히나 뭐 우리 스킨프레소를 만들어서 뭐 피부에 바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만 네.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코마케팅이거든. 나는 아무 마케팅을 안 하고 돈만 주는 거고, 이 영화사에서는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화를 찍으니까. 이해가죠? 그러니까 어느 일방이 마케팅을 하고 한쪽은 안 하고 돈만 제공했다. 이거는 코마케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남아 있어 봐요, 네. 지금. 남아 있어 봐요. 자, 슈퍼스타 K 3 3억 원 후원사가 돼달라고 왔어. 이 코마케팅일까 아닐까? 슈퍼스타케이스 음. 후원사가 되어달라.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젊은 여기 도전자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응원하는 마케팅,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숨어 있는 얘기를 이렇게 끄집어낸다든지, 아니면은 젊은 이 시청자들이 뭐 2030이다. 2030에 대한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냈어. 이런 것들은 마케팅 영역이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서로가 같이 이제 한쪽은 이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네.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코마케팅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네. 잠깐만 한 번 더 있어봐요. 이 두 도시가 공동 마케팅을 한대요. 뭐 답이 벌써 나와버리는데, 뉴욕하고 서울을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가 어떤 이벤트를 거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가 서로 연결돼서 하는 거. 이런 거 코마케팅일까 아닐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 사람이고 뉴욕 사람이지만은 뉴욕 사람들이 서울에 왔을 때 이런 혜택들을 보는 거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욕을 갔을 때 저런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거죠. 그렇죠? 왜 여기 네. 뭐 대한항공을 싸게 해준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서로가 공동으로 마케팅을 한 거라고요. 떨어져 있지만. 도시 간에도 이런 것들이 마케팅. 이제 공동 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떤지 알겠죠? 네. 그러면 지은님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우리 스캔프레소를 했다. 그러면 네. 어디하고 공동 마케팅을 하면 좋을까? 아모레퍼시픽?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거는 오히려 같은 화장품이기 때문에 공동 마케팅보다는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콜라보에 해당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걔네들 우리 기술을 좋아하니까. 근데 오히려 이종 산업으로 본다면 우리 스킨프레소는 어디서부터 착안했을까? 그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그렇지. 그럼 네스프레소하고 하는데 네스프레소 그 플래그샵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 우리 거 설치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타겟도 비슷한데 이거는 커피 머신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화장품을 이걸로 만들어? 그럼 우리가 제안하기도 좋잖아요. 너희 네. 기술을 착안해 가지고 우리가 만든 거야. 그러면 거기에 오는 고객들이 커피 마시는 고객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 70대 어르신들이 와서 막 거기 샵에 있을까? 아니요. 젊은 사람이 올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타겟하고도 맞지 않을까? 네. 그럼 그런 코마케팅에 대한 것들 거기다 이벤트에 집어넣어도 되지. 우리가 광고 홍보하는데 우리 거기 아직 네네. 안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네네. 그러면 거기다가 그 하나만 딱 집어넣더라도 훨씬 절약되는 비용으로 우리는 코마케팅이 가능한 거죠. 네네. 그래서 에스프레소, 그러니까 네스카페 그 매장하고 같이 코마케팅을 해서 거기다 제품을
아까처럼 쇼케이스를 만들어 놓겠다. 음.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면은 그 시연을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 체험에서 끝나면 안 돼. 그렇죠? 네. 거길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들어오게끔 하고 했을 때 혜택을 더 주는 거지. 거기서 체험도 하지만은 그쪽을 통해서 네스카페 매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접속을 했을 때 뭔가 뭐 1회 공짜로 한다든지 음. 아니면은 뭐 렌탈 비용 뭐 10% 할인을 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성공이 훨씬 가까워진다는 거죠. 네. 음. 그거 이제 오늘 하나 늘 게 하나 생겼죠? 네. 오케이. 자 인제 안 해도 돼. 이제 여기까지 내가 딱 해 주고 싶었던 자 여러분 다른 친구들도 이해했죠? 코마케팅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자 요거는 이제 수입 자동차하고 인제 스토케라는 유모차인데 요 폭스바겐의 타겟이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인제 선호하는 자동차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제 애기들을 요 연령대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토케라는 스웨덴 브랜드가 서로 코마케팅이 가능한 거죠. 이런 것도 공동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인제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캐논하고 인제 갑자기 무슨 KT가 이걸 해. 왜냐면 이거를 영상을 찍어서 많이 올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코마케팅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통신에 대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냉장고, 화장품 냉장고인데 뭐 여러분들이 김치 냉장고를 이렇게 빼내듯이 또 와인 냉장고 하듯이 이제 화장품도 최근에 본다면 냉장고에다 이렇게 보관하는데 그 음식과 같이 있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그걸 또 분리해서 하는 것들.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해 보려고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수요가 좀 적었어요. 제가 엠프란에 있을 당시는. 아무튼 이런 것들도 코마케팅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애플의 아이팟하고 펩시가 한 건데 요거는 이제 음원이 사실은 불법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인제 어 그 창작 활동이 막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슈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해서 인제 펩시가 1억 병 안에다가 이제 $1 짜리 무료 쿠폰 음원 하나씩을 해서 1억 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애플도 애플 아이팟은 음악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서로 인제 코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애플이 음악을 만들진 않잖아요. 펩시가 또 음악을 만든 건 아니지만 음악을 제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어떤 그 이벤트를 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코마케팅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된 거죠. 이걸 통해서 인제 펩시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애플은 아이팟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매출도 늘었다. 그러고 자연스럽게 음악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에 보니까 BTS가 AMA에서 지금 3관왕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또 얘기했는데 좀 아쉬운 게 좀 있긴 있지만은 뭐 그래미에서 이번에 상은 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것들이 코마케팅이고요. 서로 윈윈해야 되는 그래서 이 윈윈이 뭐냐면 서로 코마케팅은 같이 마케팅을 해서 서로 마케팅 활동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 여기 그다음에 부가가치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뭔가 이 활동에 대한 결과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코마케팅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요건 항공사 간의 마일리지 하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후발 업체로서 이 코마케팅을 엄청나게 혜택을 본 케이스죠. 이게 대한항공이 스카이팀, 아시아나가 스타 에어라인. 근데 오히려 대한항공보다는 이 아시아나 항공이 더 혜택을 후발 업체로서 많이 얻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비행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비행사, 뭐 유럽 비행사들을 연합을 한 그런 케이스죠. 근데 의외로 이 마일리지 같은 혜택이 많거든요. 뭐 좌석 업그레이드라든지 뭐 무료 티켓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은 그 마일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용하는 고객들이 엄청나게 선호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코마케팅을 할 때 우리가 일단 쉽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활용이 쉬워야 되지.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밸류를 제공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것이 소비자한테 어떤 독특하고 뭐 혜택이 있는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BTL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파생 콘텐츠 아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런 바이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바이럴을 하는 데 있어서 타겟을 정하고 여기 이제 프로듀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스테이지별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빨리 끝나는 게 여러분 또 저걸 해 주려고 소웨이시를 한번 다시 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마케팅에 대한 특히 이제 여러분 BTL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좀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고, 물론 제가 이제 그 어떤 성공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는 했지만은 그 찾아내는 과정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트라이얼을 통해서 하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이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광고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광고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뭐 비팅 같은 경우 거기에 보면 사업화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광고 홍보에 대한 거는 많이 터치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터치를 해야 돼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 중심에서 본다면 이거죠. 우리 타겟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고기가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타겟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 공간들을 찾아가서 광고나 아니면 이런 체험 마케팅, BTL을 해야지 전혀 생뚱맞게끔 하는 거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저 프로파일링을 처음에 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유저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우리가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구매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주로 구매를 한대.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어떤 사이트를 더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냈을 때 거기다 우리 브랜드를 노출하고 거기서 우리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소비자하고 어쨌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 다음 주에는 런칭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 주에 버킷리스트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없는 거로 알고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잠깐 쉬고 나서 10시 20분에 소회의실로 나눠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그 뭐 B팀 같은 경우는 내일 마감하는 그 자료 해야 되고, A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번까지 했던 거에서 이제 PPT 작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팀으로 나눠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10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